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수원 시민의 생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있는 의원님이시죠. 수원시의회 명규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은 4선의 관록을 자랑 중이신데요. 혹시 7대랑 지금 현재 10대 시의원 하시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 7대하고 10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수원의 미래지향적인 것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7대 때는 공천제가 없는 소선거제로서 시의원들이 집행부, 시장을 견제와 감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는데, 지금의 구도는 중선거제로 정당 공천을 하고 있어요. 정당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 시의원들도 요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의원도 정당별로 파가 나눠져서 서로 나눠먹기씩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수원 시민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수원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시의원은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정당끼리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판단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느꼈을 때는 이거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은 정당 공천제를 하지 말고 지방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시의원이 당을 떠나서 집행부를 정확하게 견제와 감시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구도로 바뀌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14년 동안 의정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업적은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시민들은 어떤 큰 사업을 만들어줘서 꼭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피부로 느끼지는 작은 일에도 시민들은 참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청소년 문화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공원에 가보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수만 명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잔디광장에서는 주말이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김밥 싸들고 와서 그 공원에서 같이 하루를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시의원으로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공원을 만드는데 한 10년 동안 750억이 들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공원을 만드는 게 가장 그래도 보람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수원에 가면 세계문화유산 화성 안에 연모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정말 낙후됐고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학교를 제가 의원하면서 그 학교를 완전히 리모델링 해줬어요. 근데 리모델링 하는 게 제가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리모델링 했는데, 지붕은 기와로 덮고 벽체는 수원성과 똑같이 돌과 전벽돌을 사용해갖고 아주 기와집으로 멋있게 리모델링을 해놓으니까 유일하게 수원의 많은 학교 중에서 학생이 늘고 있는 유일한 연모초등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렇게 지나면서나 아니면 그 학교를 이렇게 가서 바라보면 아, 정말 내가 잘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꿈나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해 주셨다시피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1년 동안 활동하셨는데요. 혹시 활동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저는 의원을 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지난 9대 때 1년 반 동안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7개의 권고안을 냈고요. 이번 10대 때에는 1년 동안 화성특별위원회를 하면서 3개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궁 안에 있는 그 장안지구에 가면은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옥 촉진지구를 만들어서 1억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옥형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고 또 권고안을 냈습니다. 한옥형 게스트하우스는 한옥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 관에서나 일반인들이 그거를 민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고안을 또 제안을 했고, 이번에 이제 가장 획기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지 지금 20년이 돼갑니다. 근데 아직도 수원에 24회 무예 공연하시는 거 아시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근데 그 공연이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행궁 대문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투자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화성 행궁 안에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서 24회 무예가 많은 그 방청객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내국인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이 오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야외 공연장을 만들려고 권고안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끝으로 수원에는 관광객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자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수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 편의 시설을 한옥으로 지어서 1층에는 체험장, 그러니까 뭐 염색 체험장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2층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만드는 거죠. 수원 특산품이나 수원 기념품 같은 걸 팔 수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전망대 개념으로 거기 김밥도 먹고 그리고 또 비빔밥도 먹고 이렇게 음료수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4층에는 완전히 이제 전망대로 해서 맥주도 한잔 하고 그다음에 수원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활 편의 시설을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라고 권고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원에 지금 부족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수원에 많은 관광객이 오면 수원에서 잠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잠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원에 유스호텔을 룸이 한 500개 정도 되는 것을 빨리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야시장을 만들어서 수원에 저녁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밤에 어디가 정말 안전하고 또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야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데 그래도 우리 염태영 시장께서 화성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안하면 잘 받아주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화성특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성특별위원회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쪽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도 크게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쪽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원의 가장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지금은 청년 실업이에요. 청년 실업이 10년 전에도 청년 실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10년 전에 있던 실업자가 아직도 실업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특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도시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도권 규제법. 그거는 공장을 증설할 수도 없고 신설할 수도 없는 그런 법이 수도권 규제법. 그래서 수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일합섬, 대한방직, 성경합섬이 다 떠나갔던 게 수원에 가장 피해보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07년도 1월 7일 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수원에는 공무원 연수원과 그다음에 국세공무원 연수원 그리고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농업기관이 8개 기관이 수원을 지금 다 떠나가고 있어요. 떠나간다는 건 바로 우리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는 공공기관보다도 공기업까지 떠나가고 있죠. 그 공기업은 수원의 경기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30년 동안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 직원이 600명입니다. 근데 지금 떠나갔고요. 그리고 서둔동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곳이 직원이 한 300명 되는데 거기도 조만간에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수원에 이제는 남은 거는 베드타운, 아파트만 지는 그런 공간으로 남았거든요. 그리고 수원의 일부 땅들은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들과 그린벨트를 묶여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원에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던 첨단 산업단지를 1단계, 2단계, 3단지까지 지금 만들었는데 그 단지에는 단지 그 분양하는 면적 하나가 다 1,000평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30억, 40억 가진 사람만이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것보다 사업을 하거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미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단지, 5단지를 개발할 때는 그 분양 면적이 작게는 100평에서 200평, 300평을 그 곳에 분양 면적을 만들어서 많은 소규모의 그 기업들이 그 공간에 우리가 유치시켜서 화성보다는 수원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거는 화성은 물류가 안 좋아요. 수원은 산업단지에다가 공장을 유치시키면 바로 물류가 전국 하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남은 기간도 바로 수원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인 창조 기업을 우리가 창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는 이 젊은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모든 정치인들이 거기에 전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시의회 명규환 의원입니다. 요즘에 날씨 엄청나게 많이 덥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저 명규환 수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수원 발전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사 정신을 가장 중요시하며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명규환 의원님. 앞으로도 수원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